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몇 가지 조금 더 한번 디테일하게 네, 들어가 네, 볼게요. 이제 업종별로. 예. 미중 갈등 사이에서 사실은 예. 반도체도 그렇고 몇 가지 우리가 좀 반사 수혜를 본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막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조선 업종이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 중국의 조선 산업을 이제 막 규제하려는 것 아니냐. 예. 그래서 미국 내에 그러면 조선소를 더 설립을 하고 제조업을 다시 이제 그레이트 아메리카로 가려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 조선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되게 지금 초기에 그렇죠. 논의되는 예. 과정인데 네. 이건 혹시 어떻게 보세요? 우리 조선소를 그냥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요. 예. 우선 이제 글로벌에서 아마 제가 퍼센트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전체 점유율을 보면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한국이고 그다음에 3위가 일본이 한 15% 정도 됐고 미국은 별로 조선소가 없습니다. 그쵸. 군함 만드는 데 정도 빼고 그렇죠.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미국이 조선소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건 인건비 싸움이잖아요. 그만한 노동력을 가지고 그 배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조선소도 예. 인건비 못 인건비가 맞춰줘서 쉽지 조금 않아요. 문제되듯이. 그럼 이제 고부가 배 이런 걸 만들 텐데 그건 기술력 축적도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중국을 규제하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지금 가장 많은 선사들은 유럽에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 같은데. 옛날에 뭐 상선들. 상선들. 뭐 선박왕 오나시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음. 다 그쪽에 있거든요. 네. 조세 회피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그러면 그 유럽에 있는 선사들이 중국한테 수주를 주는 걸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을 법으로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조선은 사실 한국하고 중국하고 양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법제화됐을 경우 조선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저는 생각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간단하게 표현드리면 우리 산업을 또다시 글로벌에서 독점적 구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되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현재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IRA라는 이 법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주들이 10배 이상 오르는 기염을 토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당연히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하셨고 또는 기술력도 뛰어난 것도 있지만 중국이라는 경쟁자를 완전히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더 강하게 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해자가 있죠. 진입장벽이 있을 텐데 네. 기술적인 진입장벽도 중요하죠. 엔비디아처럼. 그렇죠? 그러나 이런 제도와 법 때문에 진입장벽을 통해서 독점적 구조화되는 산업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독점적 구조가. 예. 그게 우리나라 배터리였던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조선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법제화되면 조선주는 담으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배터리만큼은 아니겠지만 그죠? 그 정도 성장 산업은 아니니까. 하지만 중국이란 경쟁자를 없애버린 것 자체는 주가가 정말 크게 오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배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에서 가져가는 건 사실은 좀 부가가치가 낮은 배들. 배죠. 우리나라는 뭐 그중에 탱커는 조금 겹치기는 합니다만 LNG선이라는 게 막강한 게 있고.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배터리나 사실은 반도체도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라라고 했는데 조선은 그게 좀 불가능하다라고 전제를 깔고 가시는 우리가 거예요. 거기서 왜 불가능해요? 우리나라는 가서 합작을 할 수는 있겠죠. 합작 인수한다든가 그렇죠? 예. 그래서 몇몇 기업들의 뭐 미국 쪽 진출 이야기 좀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있죠. 주가가 제일 좋은 기업이 그럴 거고요. 그것도 예. 반영이 되죠. 예, 반영이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주는 조금 더 길게. 예, 보셔도 그 법이 있다라면 이미 IRA를 통해서 독점적 구조 해줬을 때 어떻게 움직이지 답안지 봐놓고 또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다들 못하는 거예요. 아이, 주식쟁이는 의심 많아가지고. 저부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해되고요. 그러니까 엉뚱한 분석들 안 보셔도 괜찮아요. 정말 상식 내에서 주식하면 돈 버는데 지장 전혀 없습니다. 분석이 상식을 이기지 예, 못한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처음에 중국을 다니기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네네. 두 가지가 사실은 컸었는데 첫 번째는 2006년도까지 조선주가 25배 올랐었어요. 저는 조선주로 돈을 몇십 프로밖에 못 벌었거든요. 25배 올랐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크기를 보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가 재밌어요. 중국 소비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중국 소비주 중에 제일 많이 오른 게 오리온이에요. 100배가 올랐어요. 아, 나는 오리온 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은 여의도에서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먼저 교보제가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그 뒤에 중국이 소비를 하면 왜 100배나 오를 수 있었지? 시장의 사이즈가 저렇구나. 그렇죠? 특히 네. 소비재는 산업재하고 틀리는 게 소비재는 기본적으로 회전율이 높아요. 배는 한 번 만들면 끝이지만 초코파이는 오늘 먹고 내일 먹을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화장품도 그렇잖아요.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석 달에 한 번씩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쓰신 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살 거고 회전율이 높죠. 그래서 10배씩 올라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는 면세점도 20배 올랐거든요. 호텔신라 같은 거. 그렇죠? 그걸로 돈 번 분 있나요? 없잖아요. 네. 그럼 그 교보제 또 봤으면 LG생활건강 샀어야지 또 10배 벌 수 있었잖아요. 당시에 이렇게, 당시. 네. 계속 그게 3G로 나왔어요. 같이 움직인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움직였는데도 여전히 그걸 안 보고 엉뚱하게 잡주 같은 조그만 회사들 보더란 얘기죠. 그렇게 안 봐도 된다고. 볼 필요도 없어요. 큰 거 안에서도 모든 게 다 끝나요.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IRA법이 별게 아니에요.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한국하고 경쟁하고 있는 산업을 하나 제껴주는 거야. 경쟁자를. 지금 그게 산업별로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 안 해요. 교보제 봐놓고 나서도. 물론 이제 그게 경쟁자를 제껴주는 게 대한민국이 예뻐서 대한민국을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예. 중국을 견제하려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수혜 산업이 있는 건데 한국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쵸. 미국 제조업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사실 한국이 거의 유일무이해요. 그중에 조선이 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게 생기면 그냥 사시면 돼요. 분석 자료 나오면 이미 주가 다 오른 뒤에요. 좋습니다. 사실 쉽지 않나요? 그래서 전 요즘 장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서 분석이 예. 상식을 이기지 예. 못한다. 단순히 보면 계속 되게 쉬워요. 되뇌입니다. 예. 계속 되뇌입니다. 예. 잠깐 화장품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이게 약간 좀 변압기처럼 좀 쉬어가는 구간일지 아니면 뭔가 이제 피크아웃을 한 걸지. 물론 이제 화장품도 다 좋다라는 건 아니고 그중에도 뭐 인디 브랜드라든지 예. OEM, ODM 쪽으로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건 조금 다르지 않나요? 어때요, 그렇죠? 요즘은? 예를 들어서 요즘 화장품들이 올라가는 거는 일단 화장품 자체보다는 그 화장품을 유통해주는 그 플랫폼이 움직이는 게 일단은 더 중요하고요. 네. 하나가 있죠, 그죠? 올리브영이 예, 올리브영도 그 좋죠. 비상장이고. 그죠? 예. 네. 올리브영 그러니까 CJ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아, 주 그죠? CJ. 예. 올리브영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뭘 이겼다고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네. 뻔히 다 알면서도 이제 CJ를 안 샀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거고, 그죠? 물론 이제 지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천의 개념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중국만 이렇게 많이 포지션에 있는 기업들이 올라오는 거 눈으로 못 느끼셨어요? 최근에 중국 증시도 바닥 대비 한 15% 많이 올랐고요. 올랐어요. 물론 이제 많이 떨어지고 조금 반등한 건데. 외국인들이 인도 팔고 중국 사고 있어요. 그래요. 예. 데이터로 나와요, 그게. 그게 어떤 잠깐의 시기인지 이게 추세로 갈 건지는 물론 이제 중국 쪽에서도 계속해서 부양책 나오고 이번에 소비 부양책도 나오고 예, 하긴 예. 한데 어떻게 좀 이제는 제대로 턴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옛날만큼은 아니겠죠. 예. 그러나 지금부터 해가지고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시장은 충분히 되겠죠. 일단은 정책도 되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정책도 나쁘지 않았고 중국에서 여러 가지 그래도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냥 좀 좋은 건 아닌데 이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 올릴 수 있어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일단은 조금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서 그 이상으로. 그 이상까지. 네, 그 이상으로 정책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정책의 방향도 그렇고 실제 중국 인민들이 돈을 쓰는 것도 놓고 보면 이번 달부터 확연히 달라지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도 현지에서도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약간 소비 관련주가 좀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소비만 보시는 좋아지고 거예요? 있어요. 소비만. 네, 소비만 좋아지고 그동안에 있어요. 이렇게 뭐 부동산부터 시작을 해서 부동산 줄줄이 앞으로 이어지면서 예. 소비가 사실 이제 맨 마지막 단에 있는 예. 거긴 한데 이게 예. 안 좋아졌었는데 소비는 좋아지고 있어요. 소비가 개선되고 있다. 이미- 중국의 소비. 이미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폴로 랄프로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네. 폴로. 네. 우리가 이제 옷 폴로 있죠. 그죠? 네네네. 그 옷이 주가가 최근에 한 40, 50% 올랐어요.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매출이 36% 늘었어요. 이미 시작이 됐어요. 물론 이게 YY는 이제 기저효과도 좀 네, 있겠습니다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안 좋게 봤는데 이렇게까지 좋아졌어? 야, 중국의 소비 지표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왜 이렇지? 사실 중국의 소비 지표 중에서 비중 큰 게 뭐냐면 건자재예요. 인테리어하고. 집이 안 좋으니까 안 하겠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은요. 집 짓는 거 골조만 지어요. 나머지는 다 내가 해야 돼요. 창틀도 샤트도 내가 해야 되고 그죠? 벽지도 내가 발라야 되고 다 페인트 다 내가 칠해야 되는 거예요. 옵션이. 예, 없어요. 그냥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 안 좋으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그쪽은 안 움직이고 나머지는 다 움직이고 있어요.
실제 중국의 상하이 같은 경우가 현재 지하철에서 사람 이동량 자체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드디어 회복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중국에 가실 때 비행기 타고 다니실 때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었을 때는 그 비행기에 사람이 반에 반도 안 찼는데 지금 꽉 차서 가요. 확 달라졌어요. 최근 들어서. 정말 뭔가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연히 있어요. 그래서 사라는 건 아닌데 최근에 FNF 아니면 LG 생활건강 이런 주가 오른 거 보세요. 조금 올라왔죠. 조금이 아니라 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요? FNF 별로 안 올라왔는데? 예. 저기 뭐지 LG 생활건강 한번 봐보세요. LG 생거는 이제 바닥대 위로 되게 많이 올랐어요. 올라오고 예. 있어요. 예. 그러면 약간 그 동안에는 중국 소비가 너무 안 좋아서 중국 익스포저가 많은 기업들 주가가 거의 이제 막 지하까지 쫙 내려갔었는데 예. 이제는 그것들은 조금 저는 나아지겠다.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추천의 개념은 아닌데 생각보다 좋아지고 있는 게 사실 이러저러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굉장히 낮아진 싸요. 상황이라. 네, 사실은 싼데 모멘텀이 없으니까 그랬던 건데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좋아지는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에 정책이 조금 많이 달라요. 중국이 이번에 전인대라는 데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하고 어떻게 성장할 거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줬는데 신문을 보면 전부 다 실망이다.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기대했었어요. 저도 기대했는데 아니 지난해하고 똑같이 5%네? 그럼 뭐 똑같잖아. 재정 적자도 지난해 GDP 대 3%였는데 이번에도 3%예요. 똑같잖아. 그럼 별거 없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숨어있는 게 굉장히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5%와 지난해 5%가 달라요. 어떤 얘기냐면 이번에 그 신규 취업자 수 목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신규 취업자 수 목표가 1,200만 명 내외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어떻게 해서든지 1,200만 명 만들어 봐였었어요. 올해는 1,200만 이상이에요. 그냥 뭐냐면 최하 1,200만 명 기본 깔고 가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어떤 의미냐? 지난해 5% 성장률 목표는 달성 목표예요. 어떻게든지 5%를 만들어 봐. 지금 5%는 마지노가 5%예요. 5%는 당연한 거고 그 이상으로 끌어올려. 어다르고 아다르죠? 그래서 실제 올해는 그보다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목표를 잡은 거예요. 중국이 자체적으로. 예. 뭐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국채 발행을 많이 해요. 국채는 국채인데 특별국채는 뭔데? 부채로 잡히지 않는. 국가부채로 잡히지 않는 게 특별부채예요. 기금 형식으로 하면 안 잡힐 수 있어요. 기금 용도로. 예. 기금으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돈도 많이 쓰고 성장률 목표도 확실히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지난 연말까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 제가 볼 때는 정책을 잘못 썼어요. 아픈 건 부동산인데 부동산이 아닌 다른 쪽에 부양을 하려고 하니 헛발길질이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 주가도 너무 많이 빠지고 더 안 좋았던 거죠. 네네네. 그리고 물어봤겠죠. 중국 정부가. 왜 이래? 그랬더니 부동산 때문입니다. 이젠 얘기를 했겠죠. 그럼 이거 꼭 살려야 돼? 이거 안 살리면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정조준한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거예요. 부동산을 정조준한 정책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례를 들어볼까요? 지난달이었죠. 중국이 금리 인하했잖아요. 네. 그죠? LPR이라는 거, 네네네. 대출 우대금리입니다. 네, 대출 론 우대금리. 프라임 레이시라는 이 대출 우대금리를 내렸는데 5년물을 내렸어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1년물이 있고 5년물이 있는데 5년물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굳이 1년물을 내리지 않고 5년물을 내린 이유는 이거를 시장에 알리기 위함이에요. 봤지? 내가 부동산 드디어 정조준하기 시작했어. 시장에서 원하는 게 뭐야? 부동산이 아픈데 부동산에 대한 치유를 안 했다라고 그동안 그랬잖아. 나도 이제 알았으니까 봐봐. 정말 내가 여기다 정책을 쓸게라는 시그널을 알려주기 위해서 5년물을 내린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면 1년물도 같이 내려야죠. 그렇죠? 네. 5년물을 내린 건 우리한테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하겠다라는 거였었던 거고 실제 전인대가 끝나고 나서 중국의 고위 간부가 부동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작하겠다는 얘기도 공식적으로 해서 부동산은 당연히 연착륙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안 좋은 것도 맞고 그렇죠? 네. 앞으로도 치유되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기를 손대면 다른 쪽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픈 데를 그동안에 했던 정책적 실수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니 너무 많이 무너지는 거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알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게 최근에 이 관련 기업들이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하. 어떻게 보면 정확히 이제는 환부에다가 치료제를 쓰기 치료제인 시작했다. 거죠. 예.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과거에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못했던 이유가 자꾸 이제 집값이 떨어지니까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렇죠. 이제는 그 사이클을 좀 예. 뒤집을 수 예. 있는. 왜냐하면 소비자 순례지수가 중국 역사상 가장 최저치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축은 엄청 하고 있거든요. 내가 돈이 없어도 못 쓰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네네네. 그거보다는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못 썼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조금씩 있고 실제 소비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이더라.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성장을 한다까지는 아니라 네. 소비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는데 그것만 해도 주가 많이 올라요. 중국 관련주는 그러면 이제 소비 관련주로 좀 압축해서 보자. 네, 그렇죠. 예. 예. 원래 저는 소비 관련주보다는 중국이 뭔가 구조적으로 많이 돌려서 아니면 화학이나 철강 쪽이 좋을 거라고 처음엔 예상을 했었는데 네. 저도 이쪽으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는 예. 철강, 화학의 사이클도 예전 같지 예, 않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틀렸던 거죠. 그 중국 쪽도 이제 경쟁 업체들 너무 맞습니다. 많아지고 있고 예, 예. 그래서 중국 경기 좋아지면은 뭐 철강 화학이 아니라 예. 그냥 중국에 진출한 목표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 중국이.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정책도 이구한신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했던 가전제품을 바꾸면 네네네. 주겠다라는 거 보면 포지션이 확실히 보여요. 그래서 저도 중국의 정책에 발맞춰서 저희 포지션도 변화를 시켰습니다. 소비 쪽으로. 예. 요거 하나 여쭤봐야겠다. 네. 그 엔터 주식이 굉장히 오랫동안 쉬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쉬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예.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엔터주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그렇게 엔터를 잘 아는 세대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아마 예. 보시는 분들이 다 느끼실걸요? 예, 세대만 놓고 그죠? 보면. 세대만 네. 놓고 보면 네. 뭐 제가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네. 물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몇몇 이제 아이돌 가수들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엔터도 사실은 저기 송가인 뭐 나훈아 이쪽도 아유, 엔터입니다. 저는 예. 그쪽은 안 좋아하고요. 예. 저는 이제 장원영의 광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책 맞죠, 그죠? 작은 아버지 팬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될것 삼촌 팬들이 뭐 같고요. 예, 그럼요. 응원해 주죠. 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그 친구들 보고 몇몇 우리 그 여성 엔터테인먼트 보고 와 정말 네. 제가 그 노래 따라하고 있다라고 아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네. 제가 그 춤을 춰요 집에서 이렇게 하면 집에서 이제 주책 맞다고 이제 뭐 베개 던지고 뭐 집에 계신 분이 그러는데요. 어쨌든 제가 좋으니까 하는 건데. 아니 그거 혹시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또 뭐 예. 혹시나 네. 예. 요즘 오프 더 레코드라는 어떤 그 저기 노래도 부르고 누군지 아시죠? 아이브. 예, 아이브요. 아, 예, 알죠, 알죠. 굉장히 좋아하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거랑 예. 주가랑은 또 별개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저 같은 경우 일단 엔터주를 잘 못하는 사람이고요. 오. 잘 모르니까 좋아는 하는데 예. 그동안에 우리나라 주가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진출이 굉장히 컸고 네. 그죠? 뭐 앨범 판매도 되게 많았지만 뭐 굿즈도 그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을 텐데 아마 계약과 관련된 노이즈들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요? 야, 이 뭐 엔터가- 대표적으로 뭐 블랙핑크도 예,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자본들이 나오면서 또 미국까지 나갔던 건 이미 주가가 반영됐고 그 이상으로 뭔가 뽑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예전만큼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고 실제 우리나라 있는 아이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활동을 잘하지만 미국이나 해외에서 이전만큼의 위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뭐가 그냥 빵빵 터진다거나. 예, 그때는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현지 아이돌에 대한 뭔가 예. 그 기대감도 되게 컸었는데 사실 조금 기대에도 못 미친 것도 그래서 있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네.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신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BTS가 군대를 과연 보냈쓰는 게 맞느냐라는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국위 선양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체육인들하고는 격이 달랐어요. 아, 그렇죠. 예, 사실 진짜로. 누구나 인정하는 거죠. 예. 그러면 기준을 두면 되죠. 기준을 둬서 향후에 이런 분들도 뭐 빌보드에 올라갈 정도의 레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영화 배우들 중에서도 뭐 아카데미상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야.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국가적으로 많이 이렇게 조금 이제 많이 배려를 해주면 그게 국민 경제에 미친 영향이 생각보다 너무 커요. 그게 그 법을 고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올림픽 월드컵뿐만이 예. 아니라 뭐 노벨상도 사실은 법명에 써 있더라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어디 야구나 막 이런 데 나가가지고 한 번도 안 뛰어봤는데 그 성적 안에 들었다고 군대 면제가 되는데 왜 이분들은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들 했던 분들 때문에 국가적으로 뭔가 나아진 게 있나요? 경제가?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대단하잖아요. 저 세계 나가면 제일 자랑스러운 게 우리 엔터테인먼트 때문이에요. 얘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걸로 인한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그래서 나갔던 화장품도 그냥 나가나요? 그런 변화들이 다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많은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있었어요. 그만큼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논의만 하다 끝났죠. 예, 왜냐면 군 문제가 있고 뭐 민감하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BTS 그분들이 훌륭하게 본인들이 이제 직접 가겠다라고 해서 가서 근데 어느덧 예. 벌써 그 진부터 제대할 때 다 돼가요. 그렇죠. 근데 그게 쭉 이어져 온 거하고 안 온 거하고 틀려요. 아, 정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쉬웠어요. 저도 저희 애들 둘 다 군대 보냈고 지금 첫째가 군대 가 있고 둘째가 이번에 또 입대를 합니다. 뭐 저도 병역을 다 필했고 나름대로 다 그랬지만 이건 좀 아쉬웠어요. 진짜 국가적인 게 왜 그쪽만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럴 수도 있죠. 대중문화니까 더 영향이 큰 거예요. 그렇죠. 그죠? 클래식 하는 거 전 세계 누가 할 건데요? 몰라요. 그 특정 사람 빼놓고는. 그 사람들만 그들만의 리그여가지고 그죠? 나름대로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진짜 영향이 큰 건 대중문화인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해질 때 사실 이 문화적인 파워를 느낄 수 있는 거지. 일본의 옛날의 문화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대중문화가 들어서 대단했던 거지. 뭐 특정 클래식 문화, 고급 문화가 들어서 그랬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어떤 뭐 바이오 산업 이렇게 정부가 지원을 해주듯이 육성을 해주듯이 엔터도 사실은 그 방면으로 그렇죠. 좀 가긴 가야 되는데. 허들을 높게 주면 돼요. 기준을 만들고. 그죠? 그렇죠. 저는 빌보드 몇 우리 위네. 체육인대 이분들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들보다 훨씬 영향력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니까요. 근데 그 정도면 레벨이면 되지 않나요? 저 기준을 둬서 이 정도여서 국가적인 어떤 그 경제적인 영향이 크다라면 나름대로 뭔가 혜택을 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아닌가? 특정 연예인을 위한 게 아니라 아니죠. 산업 육성 차원에서 당연하죠. 산업 차원에서. 특정 연예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러니까 과거 같지 않다라는 네. 거잖아요. 지금 엔터주 자체가. 예. 약간 그 이사님의 어떤 투자 목록 리스트에서 지금은 엔터주는 없습니다. 없다. 예. 사실은 이번에만 없는 게 아니라 이전에도 없었었습니다. 음. 왜냐하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엔터테인 애들을 너무 좋아하는 것도 맞고 그랬는데 이게 제 머릿속에는 주가와 좀 요즘 우리 저보다 조금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거하고 좀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실제 주가적으로 연결을 시키지 못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스스로는 좋아하되 네. 이게 주가 수익률로 연결된다든가 그러지는 못했었고 지금도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못 담습니다. 예, 그냥 장원영하고 아이브만 좋아한다 뭐 그 정도로 조심해서 참고로 그 아이브 그 기획사는 상장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드 기획사가 아니고 되게 그